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이주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 아이들의 불안입니다. 흔히 불안을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안은 정말로 나쁜 것일까요? 불안은 위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불안은 우리가 시험이나 경기 전에 그 일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갖게 해서 그 수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어느 정도의 불안은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정서 반응입니다. 특히 아동의 불안은 발달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는 일반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또 정상이기도 해서 아동의 연령에 따라 또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서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불안이 우리 아이들의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심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즉 불안장애 수준이라면 빨리 발견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불안장애는 소아에서 가장 흔한 정신건강 문제로 적게는 20명 중 1명이, 많게는 8명 중에서 1명은 불안장애 수준의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질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관심은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불안은 자녀의 생각과 감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이들은 발달 과정상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인지해서 불안하다고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 어른들도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어른들은 아이들의 불안 증상을 그냥 발달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해하시거나 부끄러움이나 수줍음이 많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불안한 아이들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걱정하는 찌질이라던가 의지가 약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판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불안한 아이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다고 생각할까 봐 더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오해와 편견으로 주변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들고 정신건강 전문가가 불안장애를 평가하고 치료할 수 있는 과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불안장애는 치료에 매우 잘 반응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지되지 못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이들의 불안 증상은 어떤 특징이 있고 학교나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불안장애 몇 가지를 살펴보고 또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은 내적인 정서 문제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불안으로 인해 외적인 행동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아이들의 이런 외적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의 불안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증상으로는 수면장애, 또 복통이나 두통 같은 신체 증상, 부모님에게 매달리는 퇴행된 행동, 심한 떼부림,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내면의 불안과 걱정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소아청소년기의 불안장애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리불안장애입니다. 분리불안장애는 12세 아래 아동에서 가장 흔한 불안장애로 다른 불안장애보다 발생 연령이 낮은 편입니다. 소아에서 일시적인 분리불안은 정상 발달에서 나타날 수 있고 3살에서 5살경이면 사라집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신학기가 되면 어떤 아이들은 첫 등교할 때 애착 대상과 떨어지지 않으려는 행동을 일시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가 아닌 부모님과 같은 주 양육자와 분리되는 두려움으로 학교를 계속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가도 일찍 돌아와 버리는 경우가 반복될 때 분리불안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부모님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분리불안 장애는 그런 이유가 아닌 애착 대상과 떨어지면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등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화나 문자로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하려고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애착 대상을 떠나 즐거운 캠프나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도 거부하게 됩니다. 또 분리불안장애 증상은 애착 대상과 분리될 때 복통이나 두통과 같은 여러 신체 증상을 호소합니다. 잠을 자도 부모님과 헤어지는 그런 악몽을 반복적으로 꾸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어떤 이유든 아이가 등교를 거부한다는 것은 정신건강 문제에서는 위기 상황입니다. 남들 다 하는 등교를 너는 왜 못하니? 라고 다그치지 마시고 우선 왜 그런 불안이 생기는지를 먼저 대화해 봅니다. 집에서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낮은 단계부터 부모님과 분리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집 앞에 간단한 심부름을 시켜보시고 잘했을 때는 칭찬받는 경험을 갖게 하거나 5에서 10분 정도 짧게 부모님이 집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채로 방에 혼자 있도록 해보시고 또 그때 혼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들이 아이는 무척 불안하고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체계적으로 상황을 늘려보시면서 아이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친구들이 등교한 아이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한두 차례 집으로 전화를 걸어 불안을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의 약물 치료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증상이 심해서 등교 거부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불안장애입니다. 사회불안장애는 다른 사람, 특히 비슷한 또래와의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않을까, 또 창피나 놀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불안이 생기는 것으로 단순히 수줍음을 타는 아이와는 다른 상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공연할 때 심한 불안을 느끼는 수행 불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연령은 주로 학년기 후기, 초등학교 고학년 때 나타나는데요. 사회적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두려움, 또 심한 수줍음을 보이고 대화를 할 때에도 작은 목소리로 짧게만 반응합니다.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심장 박동이 증가하거나 땀을 흘리고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고 근육 긴장과 같은 자율신경계의 각성 반응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인 상황을 지속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같이 밥 먹는 것도 힘들고 공중 화장실에 가는 것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사회불안장애도 빨리 도와주지 않으면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이 어려워져서 등교 거부가 생기고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먼저 사회적 상황에서 본인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두려움만 느꼈지 왜 그러는지를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즉,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생각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고 우리의 몸도 그에 따라서 반응한다는 이런 악순환의 연결 과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 짧게 끝날 수 있는 낯선 대인관계에서 간단한 활동을 시험삼아 공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메뉴를 간단하게 주문하거나 추가 주문을 한번 시켜본다거나 가게에서 점원에게 간단한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대면이 어려우면 어른의 감독하에 전화로 배달 주문을 시켜볼 수도 있고요. 전화로 쉽게 문의할 수 있는 기관에 간단한 문의를 해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은 신체 증상과 맞물려 악화되는데요. 일단 신체 증상이 나타나 버리면 감정과 생각을 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이완 훈련이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이완 훈련으로는 심호흡이 있습니다. 얕고 빠른 호흡은 오히려 불안감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깊게 숨을 들여 마시면서 몸을 이완시켜 보는 것입니다. 이때 심호흡은 가슴을 사용하기보다는 우리 가슴과 배를 나누는 횡격막을 사용해서 숨을 배로 들이마시는 복식 호흡을 해봅니다. 이때 속도는 한 4초 정도 들여 마시고 잠깐 멈춘 다음에 천천히 또 4초 정도 내쉽니다. 이때 옆에서 부모님은 작고 낮은 목소리로 편안하게 등의 편안한 마음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이완 훈련으로는 근육 이완 훈련이 있는데요. 불안한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근육을 긴장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긴장감은 또 심리적 긴장으로 연결이 되죠. 몸이 이완되는 경험을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가는 과정을 훈련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손과 팔부터 시작해서 근육을 이완하고 긴장을 풀어주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5초 동안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손의 힘을 다 풉니다. 다음으로는 팔이나 목, 어깨, 다리에 이런 방식의 이완을 이동하는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사회 불안 장애뿐만 아니라 심한 불안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한 번씩 연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신체 증상을 조절하면서 불안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생각해 봅니다. 사회 불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불안한 생각을 강화시키는 어떤 부정적인 믿음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자신을 싫어한다거나 자신에게 실망할 거라고 생각하죠. 이런 과도한 일반화가 불안감을 더 강화시키고 더 나쁜 쪽으로 상황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왜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또 그 믿음들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를 같이 검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나의 자동적인 반응과 신체 반응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던 불안감의 뿌리를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법을 인지행동 치료라고 합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불안장애 치료에 이런 인지행동 치료를 많이 적용하고 그 효과도 좋습니다. 또 그 밖에도 약물 치료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불안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뭔가를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지 말아야 하는 방법, 즉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아이가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자녀가 불안한 감정을 견디고 대처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이지 자녀의 삶에서 불안의 모든 잠재적인 원인을 다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의 원인을 모두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불안할 때 부모님은 먼저 침착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옆에서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불안을 치료할 수 없지만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그런 긍정적인 신호의 영향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시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자녀가 불안한 모습을 표현할 때 다음 몇 가지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걱정하지 마 인데요. 불안한 아이는 이미 걱정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걱정하지 마라는 말은 아이의 불안감을 부정하고 받아주지 않겠다는 신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접근법으로는 너의 걱정에 대해 좀 더 말해볼래? 라고 물어봐 주시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같이 이야기해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다른 피해야 하는 말은요, 별일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불안한 아이는 그 일이 별일입니다. 학교 생활에, 친구 관계에,
또 여러 가지 일에 별일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나는 네가 이것 때문에 매우 불안해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함께 불안을 떨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아까 말씀드린 심호흡이나 이완훈련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이가 침착함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십시오. 또 피해야 하는 말로는 괜찮아 인데요. 심한 불안을 경험한 아이는 뭐가 괜찮은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내가 너 옆에 있어 라고 함께 불안을 이해하고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응원을 해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말은 그 생각 좀 이제 그만해 라는 말인데요. 불안한 생각은 어떤 동기 없이는 그 사이클을 멈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은 더 그 생각을 부추기죠. 그럴 때는 불안을 부추기는 생각을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내면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생각을 하면 불안이 좀 감소가 되니? 라면서 다양한 생각을 함께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때로는 부모님을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불안을 마주하고 있는 자녀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불안을 조절하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부모님이 옆에서 짜증을 내거나 절망감을 표현하면 아이의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걱정거리를 말하며 불안해할 때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또 부모님은 자녀의 불안을 촉발시키는 상황을 알아보고 그 불안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불안을 조금이라도 더 조절할 수 있을지 문제 해결 전략을 세우는 코치가 되어주세요. 하지만 이런 도움과 전략으로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빨리 정신건강의학과와 같은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으로 아이의 불안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